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이제 육아휴직을 요즘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육아휴직 그 제도 자체야 그 워낙 소개가 많이 되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건너뛰고요. 그 육아휴직을 그러면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육아휴직은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와이프, 배우자가 여성분이 먼저 쓰시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쓰시죠. 출산휴가랑.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쓰시거나 아니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시는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쓰는 게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왜 유리한지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은 결국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고 평소에 내가 받던 급여랑 이제 육아휴직을 썼을 때 육아휴직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지원금이 괴리가 크게 되면은 월급과 육아휴직 지원금 차이가 크게 되면은 선뜻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맞벌이인 경우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외벌이인 경우에는 한 명의 생활비가, 한 명의 수입이 결국 생활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벌이인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연봉제 회사들이 많이 있고 뭐 업무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한다고는 표방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호봉제입니다. 결국 나이대에 맞게 승진을 하고 나이대에 맞게 올라가고 성과가 있더라도 그 나이대에 맞게 쳐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도 연봉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호봉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늦게 쓰면 늦게 쓸수록 월급과 육아휴직 지원금 간의 이제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육아휴직을 빨리 쓰시는 것이 이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아니면 25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육아휴직을 썼을 때는 또 최초 18개월 이내에는 본인 이제 통상임금에 한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육아휴직이 최초 6개월 동안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 250이나 300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육아휴직 지원금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많이 줄죠. 차이가. 근데 내가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써야겠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 1학년 때 육아휴직 그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남겨두는 건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남겨두더라도 나머지 쓸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쓰세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아이가 30대에 결혼을 한다고 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될 때면은 이제 40대에 가까워질 텐데 그러면 그쯤이면은 이제 과차장급이란 말이죠. 회사에서는 보통 과장급에서 차장급. 그럼 그 급에서는 사실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맡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책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썼을 때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업무적인 타격, 그리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사실 이제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한 공포감 때문이라도 선뜻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망설이고 미루다가 육아휴직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애써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인데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 맛있는 거는 누가 먹기 전에 얼른 먹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상하기 때문에 상하거나 누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뭐 사원 대리급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사원 대리급에서는 배우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입시 공부할 때 재수하는 친구 생각하면 돼요. 뭐 재수해서 1년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살다 보면 똑같거든요. 회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원 대리급에서 육아휴직 1년 썼다고 해도 나중에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됐을 때 과연 그 육아휴직 1년이 계속 발목을 잡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 회사에만 계속 있다고 하면은 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다 이직을 몇 차례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쓰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직하면 되죠. 뭐 이직하고 그냥 뭐 평상시처럼 생활을 한다면은 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뭐 불이익이 있을 게 있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 결론은 육아휴직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쓰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교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그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고 끝까지 다 쓰세요. 보통 쓰시는데 아빠들이 이제 보통 잘 못 씁니다. 아빠들이 이제 잘 못 쓰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어릴 때 그 자녀와의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자녀가 이제 좀 컸을 때 이제 아빠와의 이제 신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아빠와의 이제 교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 혹자는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기억을 아무것도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다 기억합니다. 이게 기억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이 기억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박히는 것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장면에서 그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도 다 기억이 됩니다. 몸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빠와의 편한 관계, 아빠와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어릴 때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실 회사 생활을 우리가 정년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을 근무할 텐데 20-30년 근무에 앞서서 그 1년 육아에 집중하는 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육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가족과의 관계를 챙길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쓰고 왔을 때 이제 더 만족도 높은 상태로 근속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최대한 빠르게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육아휴직은 늦게 쓰면 늦게 쓸수록 못 쓴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지원금 때문에 월급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최대한 빨리 쓰시고, 그리고 육아휴직 안 쓰고 회사에 충성한다고 해도 그 회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여러분을 평가해 주진 않습니다. 넌 육아휴직까지 안 쓰고 회사에 충성을 다했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냥 회사의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적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마다 그러한 사정을 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챙기고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손해보지 않도록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회사 다니는 목적이 가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을 위해 시간도 쓰고 가족을 위해 돈도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월급이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회사 사람들한테 밥을 사거나 회사 사람들한테 뭐 돈을 쓰거나 그러진 잘 않잖아요. 보통 그 돈 다 가족한테 쓰거나 아니면 나한테 쓰거나 그러죠. 결국 돈이 향하는 곳이 내가 원하는 가치관인데, 그거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육아휴직 쓸 수 있을 때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